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서정진 회장이 연내 유럽 제약사 M&A 관련되는 부분들이 언급이 있었고요. 짐펜트라는 내년도 매출은 목표가 4조 5천억 도전을 한답니다. 자, 주가는 이제 오늘 종가상으로 18만 4,800원대 마쳤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전반적인 흐름들 살펴봐 드리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전체적으로는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 그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 매도가 나왔고, 외국인들이 이제 거래소에서는 계속 일단 매수세 흐름들을 유지해주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금융투자 중심으로 코스닥에서 매수, 그 다음에 이제 현물에서는 투신 연기금 좀 매도, 개인들은 이제 코스닥에서 소폭 매수하고 이제 거래소에서는 2천억 넘게 일단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약보합세 흐름 정도 0.72포인트 정도 빠져서 2723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약보합선이죠. 0.79포인트 845선 정도를 유지해 줬습니다. 종목별로는 상승 종목보다는 이제 하락 종목 수가 뭐 한 80여 개 정도 많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 300개 정도가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보다 좀 많은 어떤 흐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수 위치를 조금 살펴보면요. 코스닥은 여전히 볼린저 밴드 하단 부근에 있죠. 그러니까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지수 영향이 가장 높은 게 일단은 2차 전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제약바이오, 이쪽이 여전히 이제 흐름이 그렇게 강하지 못하다는 부분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코스피와 입격도 관련되는 부분, 괴리도가 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피 쪽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오늘 이제, 강하지 못한 어떤 흐름이 나오면서 단기적으로는 추세 지표 자체가 지수 형태로 파라볼릭자가 하락 추세로 단기로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이제 21 이평선 부근에 이제 지수는 있는데요. 좀처럼 이제 2700선 윗단을 못 넘어가고 있는 흐름들이 계속 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뭐 삼성전자는 약보합세고, 하이닉스가 이제 2.97%,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관련되는 종목들 흐름들이 국내에서는 양봉 흐름으로 나왔던 게 좀 특징적이죠. SK 뭐 하이닉스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 공급 체인에 들어가 있는, 공급망에 들어가 있는 한미 반도체, 뭐 이런 흐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 쪽에서는 이제 에코프로 이제 머티리얼즈의 이제 블록딜 관련되는 부분에 충격들이 이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여기는 좀 하락세 흐름인데 비해서 나머지 종목들은 이제 뭐 강하게 하락보다는 엔캠 같은 경우에는 4일 연속으로 올라오면서 지수 편입 관련되는 부분들의 이슈들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런 어떤 흐름들 속에서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부분들은 박셀바이오가 밑바닥에서 이제 강한 거래량 동반해서 상한가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 이후에 급락이 나왔던 이제 HLB가 이제 반등 흐름들을 뭐 테라피틱스 중심으로 이제 보여주면서 방향성 모색을 하고 있는 가운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 19만 원대, 그러니까 4월 말부터 진행되었던 볼린저 밴드 상단 넘어서 태깅이 나오다가 이제 5일선 쪽으로 내려오면서 지금 21 이평선까지 나오면서 단기 이제 추세가 3일 동안에 지금 하락 추세로 다시 좀 전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19만 5천 원대 윗단을 유지하면 언제든지 1월 달에 월봉상의 이제 윗꼬리 연봉 라인이죠. 이게 20만 3천 원대를 넘어가면 가격 조정을 2021년도에 하고 이제 기간 조정을 2년 동안 했던 부분들, 그리고 이제 장기 추세의 전환은 사실 이제 작년 이제 12월 달에 월봉상에서 파라볼릭자가 바뀌었는데, 자, 이 부분들이 이제 1월 달에 이제 10월 달부터 한 이제 90% 저점 대비해서 올라가고 24만 원권까지 가고 난 다음에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지금
거의 지금 계속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돌파가 나오기 위해서는 20만원대 흐름들을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번번이 이제 이 부분에 가서는 넘어가지 못하고 저항을 받으면서 지금 내려오면서 19만 5천원대 어떤 지지 흐름을 이번에는 좀 기대했습니다만 다시 또 19만원 이하로 내려가는 흐름의 부진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수급 관련되는 부분 쪽에서는 계속 이제 뭐 자사주 매입 관련되는 부분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주 관련되는 부분에서 내역은 오늘은 체결을 다 했어요. 2만 주가 이제 2만 주 다 체결되는 모습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뭐 강하게 올라가지는 못하고 약보합세 흐름의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어서 다시 또 2일 동안 매수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투신이나 보험, 금융투자 이런 기관 쪽에서 매도가 나오면서 기관 전체로는 좀 매도 흐름으로 좀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쪽 보시게 되면 3일, 이번 주 들어서는 계속 일단 매도죠. 프로그램 쪽에서도 매도고, 현물 쪽에서는 이제 셀트리온 쪽에서는 UBS 쪽에서 일단 매도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나머지 뭐 이제 한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매수 위에 있는 흐름들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만, 주가는 이제 좀처럼 이제 다시 19만원대 회복을 못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분봉상에서도 이제 18만 4,200원대까지 내려갔다가 장중에 18만 8천원대. 그러니까 이 올라갈 때 이 유지를 못하면서 종가는 좀 갭다운 되어서 시간에도 좀 100원 정도 빠지는 흐름에서 18만원 중반 정도 흐름을 유지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기사 관련되는 부분은 여러 이제 꼭지들이 나왔는데요. 자, 서정인 회장의 행보 관련되는 기사가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연내 유럽 제약사 M&A. 사실 작년 3월 달에 서정인 회장의 복귀 이후에 시장에서 기대했던 거는 세 가지죠. 미국 직판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성공, 그 다음에 이제 합병 관련되는 이슈, 그 다음에 사실은 M&A였거든요. 합병 관련되는 부분은 1차로 이제 헬스케어 합병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되었고, 제약 관련되는 부분의 합병은 이제 주주들이 원해야 된다. 주주들이 원한다는 말은 셀트리온 주가가 이제 일정 부분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 뒤에 이제 제약과의 합병 관련되는 부분들은 주총 이후에 좀 기대감이 조금 이제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미국의 직판 관련되는 부분들은 결국 이제 진펜트랄 중심으로 해서 유플라이마, 베그젤마 관련되는 부분들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이제 어떤 결과를 내느냐, 이게 이제 올해하고 내년에 도약에서 중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을 위해서 이제 영업 관련되는 부분을 현장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고, 3번이 사실은 이제 제약바이오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이제 신약이나 바이오시밀러 이렇게 돈을 벌었을 때 추가적인 성장을 위해서 M&A가 정말 필요한데, 올해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에 참석해서 이 M&A보다는 다른 방향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서 실망감으로 조금 이제 우려감이 있었는데, 오늘 기사로 보면 다시 이제 M&A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작년 3월 달에 어떤 이야기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 다시 또 이제 시장에서 부각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소화기 질환 학회 이후에 인터뷰를 통해서 유럽의 유명 제약사의 한 곳에 M&A를 추진 중이다. 그래서 협상이 잘 되면 올해 안에 이 부분이 공개가 가능할 것이다. 이게 이제 성장 모멘텀하고 맞물릴 수 있는 어떤 이 M&A가 된다라고 하면 장기적인 주가에서는 긍정적이라고 일단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국의 허가가 필요해서 이 허들을 먼저 넘어야 한다. 그래서 신약 개발 관련되는 부분들도 사실 이제 뭐 바이오시밀러 회사에서 신약 회사로 사업 구조를 장기적으로 2030년 정도 되면 거의 뭐 6대4 정도 흐름으로 신약의 어떤 비중도를 높여야 되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이 그동안 가장 이제 신약 쪽에서 관심을 집중시켰던 게 ADC 쪽이죠.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쪽에 이 항암 라인이라든지 이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플랫폼 기술이 ADC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부분들이 당초는 이제 올해에 사실 좀 기대를 했는데요. 내년부터 이제 일상에 관련되는 부분에 하니까 뭐 하반기나 연말 정도 되면 어떤 분야의 어떤 적응종으로 이제 ADC가 진행되는지 이런 어떤 기대감들도 장기 성장으로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러 이제 준비해왔던 뭐
mRNA라든지 뭐 경구용 쪽, 그 다음에 이제 이중항체, 삼중항체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시장에 핫한 이 비만 관련되는 부분까지도 개발 관련되는 부분 이야기를 좀 언급을 했습니다. 아직 뭐 이런 부분까지 이제 시장에 뭐 반영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장기 성장 관련되는 부분의 이야기들을 계속 이제 시장에 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진펜트라 관련되는 부분, 염증성 장질환 관련되는 시장 전체에서 유럽에서는 이미 뭐 한 50% 정도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 쪽에서도 50% 정도 점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올해 이제 한 6천억 대 정도 목표를 하고 있고 내년도 매출 관련되는 목표치는 좀 더 높게 잡았습니다. 이 3조 5천억 대라고 하면 굉장히 공격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뭐 미국이나 유럽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마케팅 전략 관련되는 부분들이 얼마만큼 지금 실적단에 영향을 주는지도 계속 좀 체크를 해야 되겠죠. 올해 진펜트라의 매출 예상액은 이게 5천억인데 이게 이제 내년도에는 뭐 4조 5천억이면 9배잖아요. 예, 이게 뭐 상징적인 의미든 그만큼 굉장히 집중을 하겠다는 것일 수 있고요. 진펜트라는 이미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럽에서는 지금 50% 이제 점유를 하고 있고 그만큼 IB 제형에서 SC 제형의 어떤 장점들 자가로 투여 가능한 어떤 부분 편의성이라든지 뭐 비용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국 시장에서도 이제 기대감으로 선전할 것을 기대하면서 하반기 이제 본격적인 어떤 흐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서정진 회장이 이제 미국에서 의사를 직접 만나서 마케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도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흐름으로 가야 되는 어떤 상황이죠. 오늘 공매도는 이제 186주,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순보유 잔고는 20일 기준으로 152만 주, 그 다음에 이제 대차 거래는 상한보다 체결이 소폭 좀 많은 흐름이었죠. 그래서 주가가 20일 이평선에서 버티면서 좀 양봉으로 거래를 실어서 이 19만 원대로 올려놓는, 그러니까 이런 음봉이 나왔을 때 이 부분을 제압하는 양봉이 다시 또 이제 올달 들어서 4월 말에 이제 이 분위기들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양봉의 흐름이 나오기 위해서 수급 개선 관련되는 부분과 동반해서 나온지 여부를 체크하시면서 흐름 보셔야 되겠습니다.